올해 63 김미경입니다. 제 삶의 황혼역에 예기치 않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금지된 사랑이라는 꼬리표가 두려웠지만 제 마음은 그를 향해 흔들렸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고 아팠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외로움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이재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아들 김성진은 결혼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정든 아파트를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오니 덩그러니 남겨진 제 삶은 텅 빈 액자처럼 쓸쓸하고 허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 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봉사활동이라도 나가보라며 성화를 부렸지만 제 마음은 도통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잠시 들른 아들 김성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시들시들하게 있으면 아빠가 좋아하시겠어? 엄마도 이제 인생 2막을 살아야지. 아들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인생 2막.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제 삶에 한 남자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사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처음엔 그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면 목례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장 본 것을 들고 가다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그가 한달음에 달려와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고 지금은 작은 서점에서 일을 돕는다고 했어요. 그는 늘 넉넉한 웃음을 지었고 조용한 말씨에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사치인 것 같았고 힘든 마음을 내색하는 것은 마치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남자가 저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단지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한식집이었죠. 둘이 마주 앉아 찌개를 나누어 먹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 삶의 흑백 같던 풍경에 조금씩 색을 입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네요. 참 편안하고 좋아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저에게는 왜 그리 설렘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스칠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그의 눈빛이 제게 머무르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이를 잊은 소녀처럼 설레는 감정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죄책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달콤해서 저는 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게 씌워주었고 우리는 작은 정자 아래로 달려가 비를 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바싹 붙어 앉게 되었고 그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눈빛과 마주쳤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감정들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미경 씨, 저는 김미경 씨가 좋습니다. 정말 많이요. 그의 고백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간절했으니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아들이 알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고 데이트는 주로 저녁 식사나 영화 관람 또는 그의 서점에서 그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산책하는 시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다던 작은 카페에 들렀죠. 창밖으로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 저는 남은 여생을 김미경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에게도 아들 김성훈 씨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김성훈 씨는 저희 아들 김성진과 비슷한 나이로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직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 이후 저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과 죄책감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을 알아눕듯 지내다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미경 씨, 저는 김미경 씨 없이는 안 되겠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다시 만나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저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근처 인적 드문 카페였습니다. 그는 제가 앉자마자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미경 씨 없이 보낸 한 달은 제게 지옥 같았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그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오늘 밤 함께 있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제가 살던 오피스텔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조명은 은은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뺨을 감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나이, 세상의 시선,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저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저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경 씨 사랑합니다. 죽는 날까지 미경 씨를 사랑할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 밤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뜨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하룻밤 이후 우리는 더욱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그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아들 김성진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인데도 아들 김성진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더니 저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설마 아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거야?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나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들에게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김성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빠한테 너무 죄송스럽지도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가족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그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반대했고 저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그를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그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도 자신의 아들 김성훈 씨에게 저희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 김성훈 씨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새어머니를 모셔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들 김성훈 씨는 아버지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그는 아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두 아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아무래도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김미경 씨도 저도 아들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너무 힘듭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별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아들들을 위해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서로에게 칼날이 되어 박혔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끝은 결국 아픔이었습니다. 그와의 이별 후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와의 사랑은 비록 이뤄질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제 삶에 다시 뜨거운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빈 둥지 속에서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김성진은 여전히 저에게 냉랭했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진아,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아빠도 분명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게 받은 사랑의 힘으로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작은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 역시 치유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 그 남자 생각이 납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뜨거웠던 그 밤의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기억들을 아픔으로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금지된 사랑. 비록 그 끝은 이별이었지만 그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삶의 빈 공간을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외로움과 막막함에 지쳐 계신가요? 혹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숨겨야만 했던 아픈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황혼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